라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차이나 전기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시 상승하다가 지금 횡보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하락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횡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떨어지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죠. 근데 어떤 근거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지 오늘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차 시장에도 부득이하게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니켈이 235% 폭등을 했죠. 그래서 니켈 그 인버스, 곧버스 ETN 같은 경우는 지금 제로로 가는 사상 초유의 원자재 그 변동성 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중국 전기차는 미래가 나쁘지 않습니다. 전망 자체는 저도 부정하지 않고요. 유럽에서 지금 샤오펑, 미국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제조 회사죠. 세단 판매 시작을 했고 중국 전기차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수출.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나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중국 전기차 자체가.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니켈 값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중국과 미국의 전기차 구조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 히토류나 배터리 관련된 이 금속이나 원자재들을 보유한 나라죠. 그래서 뭐 가격은 인상되겠지만 이 수급 균형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덜 하는 편이고,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은 전량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중국과 지금 정부가 좀 제재를 하더라도 중국과 관계를 놓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테슬라도 뭐 중국이 만약에 그 원자재를 커팅 시키면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미국이 좋다, 중국이 좋다는 말을 할 수 없지만,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프리미엄 라인은 미국 쪽이 많고, 그 다음에 저가 라인은 중국 쪽이 많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 자체가 신흥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토요타, GM, 포드도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 이제 애플카 얘기 나오고 실제적으로 뭐 회사들 접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 그렇게 되면 애플 전기차도 나오고 LG 전기차도 더 이상 허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제품 만들 수 있는 애들, 모터 만들고 가전제품 잘 만드는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뛰어들고 있는 거죠. 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경쟁이 과한 그런 시장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원자재를 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가뜩이나 다 취약한 상황인데,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이겠습니다. 기본 인프라를 깔아야 되잖아요. 충전소와. 그리고 어쨌든 기존에 있던 설비나 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친환경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전시 상황이 상당히 압박을 주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완전 이제 그린 에너지로 다 턴하겠다 했지만 못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 없습니다. 책정은 했지만 결국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친환경 에너지 그 ETF나 주가 엄청나게 다 올라갔다가 지금 다 내려가고 있듯이 전기차도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겠죠. 쭉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 구간에 있으니까 우리가 좀 현명하게 미래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섹터이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거는 크게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3월 7일 날 제가 횡보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과거 횡보 구간이 있었고, 지금 요 추세선이죠. 추세선에서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3월 11일 어제 그 상황인데, 평단가 보면 외국인은
이제 개인을 다 따라잡았어요. 그러면 떨어질 때 외국인 다 샀다는 얘기고 기관도 이제 거의 동일해졌습니다. 오히려 개인이 좀 쌌었는데 이제 시속 게임이 됐죠. 근데 외국인은 지금 발목을 하나 잡힌 게 있어요.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1230원대까지 환율이 올랐죠. 그러면 외국인이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원화를 갖고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어떤 자산에 투자한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물량 자체가 외국인들이 좀 소극적입니다. 사긴 사는데 많이 안 사고 있고요. 또 팔 때도 산 만큼, 그러니까 단타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사고 그 안에서 팔고. 기관은 뭐 쭉 꾸준히 지금 거의 매도세죠. 기관은 원래 단타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있던 물량 지금 다 던지는 것 같고, 개인이 이걸 다 받아주고 있는 그 모양새니까 어쨌든 오늘 소폭 상승했어요. 소폭 상승했지만 이제 외국인이 그렇게 힘을 못 쓰는 시장이 되니까 기관과 개인의 싸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가격 변동폭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드라마틱한 상승이나 하락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를 보고 한 3월 그때 3일인가 4일 이때쯤에 3일이네요. 예, 보유하고 있던 차이나 전기차가 이제 수익권이 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많이 정리를 했었고 약수익인 상태에서 하락이 예상돼서 그냥 절반 매도했습니다. 절반 매도하고 뭐를 샀냐? 예, 어쩔 수 없이 킨덱스 G2 전기차로 지금 분할 매수 중입니다. 자, 이유는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비싼 거보단 싼 걸 좋아합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지금 비싸서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오해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저는 보유에 그 한 표를 드리고요. 단지 우리는 올라야 상승을 하잖아요. 수익을 낼 건데 이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더 싸진 거. 자, 킨덱스 G2 전기차는 미국과 중국을 같이 담은 거죠. 그랬을 때 지금 10,000원에 상장해서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9,675로 하단부에 와 있으니까, 자, 이런 걸 매수해 놔야 소폭 상승하더라도 수익이 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차이나 전기차 상단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거 여기 더 사봐야 물타기가 잘 안 돼요. 평단이 잘 안 내려오고 또 떨어지면 부담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과감하실 필요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유 물량의 한 10에서 20%라도 손해 보신다고 치고, 반등할 때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손실 감안하고 매도를 해서 그걸 갖고 싼 걸 사십시오. 그래야지만 내 계좌를 탈출시킬 수 있어요. 자, 장기 투자도 결국은 국면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전까지 우리 상승 추세를 차이나 전기차가 간 거죠. 이럴 때는 눌림목 추가 매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렸을 때 여기서 사고,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말처럼 안 쉬운 게요. 자, 그래도 상승 추세는 편안한 게 있어요. 그냥 대세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플러스 구간에선 여러분 잘 못 사시죠. 예, 왜? 평단가 낮아지니까.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팍 떨어져도 이 아래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 큰 손해 안 보실 거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기는 좀 플러스라 평단 내려가서 좀 껄쩍지근한데, 예,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쨌든 해도 리스크는 없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상승하다가 횡보 구간으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횡보 구간 들어갔을 때는 박스권 매매 하셔야 돼요. 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이런 정도의 매매 스킬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잘 하시는 분 있고 안 하시는 분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이제 하락 추세로 지금 전환됐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바닥권 추가 매수해야 되죠. 지금은 14,000원 라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더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니, 예, 반등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진짜 물리잖아요. 그래서 바닥권 추가 매수가 어렵긴 제일 어렵습니다. 쉬운 건 얘가 제일 쉽죠. 눌림목 추가 매수가 제일 쉽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박스권 매매 정도는 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래서 바닥권 추가 매수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분할 매수잖아요.
근데도 지금 분할 매수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 차라리 이런 때는 상승 전환 종목 변경을 하라는 거죠. G2 전기차도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뒤에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종목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 이런 장점이 있겠죠. 미국 것도 샀는데 만약에 애플카가 나왔어요. 그러면 차이나 전기차에는 애플카를 못 담잖아요. 그런데 G2 전기차는 반드시 애플카를 샀겠죠. 거기에 아마 포트에 넣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호재를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같이 낮은 가격이라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횡보 구간 오면 이때 추가 매수로 왕창 하셔야죠. 근데 지금은 종목상 횡보 구간을 지나서 상승 간다고 말씀 못 드리는 거고, 이유는 환경 자체도 그렇죠. 지금 투자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근데 올라는 갈 겁니다. 내년쯤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좋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그때까지만 진짜 잘 버텨보자고요. 대신 지금은 상승 전환 종목으로 변경하기가 좋은 시점입니다. 홍콩 HK 전기차와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글로벌엑스에서 나온 홍콩 상장 ETF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 50불 정도에 2020년에 상장된 게, 자, 210달러 정도 가서 400% 상승했죠. 그러다가 지금 144로 온 거죠. 그리고 이 파란색 박스가 뭐냐? 자, 우리나라 차이나 전기차는 2020년 12월에 상장이 됐어요. IPO가 됐어요. 그래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 시작돼서 모양 똑같죠? 이렇게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다시 두 번 상승. 똑같잖아요. 이렇게 상승, 하락, 두 번 상승, 그리고 하락.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홍콩에선 지금 아래 꼬리 길게 달렸어요. 이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야, 이 이상은 내려갈 수 없어 하고 매수세가 들어온 거잖아요.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 긍정 70, 부정 30이겠죠. 네. 우리나라도 여기서 지금 주봉에서 잡혔단 말이에요. 아래 꼬리가 잡혔고, 그런데 최악 30에 걸리면 여기까지 내려가겠죠.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는 제가 13,000원까지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30%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여기 내려갔을 때는 대비를 하자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덜 오른 것을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요게 HK로 홍콩 상장 펀드로 말씀드렸고, 여러분 LIT 있죠?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이걸 저도 같이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경제 환경 자체가 안 좋아지면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져요. 자, 과거 보겠습니다. 자, 홍콩판 차이나 전기차가 하늘색인데 뭐랑 똑같이 움직여요? 요 LIT 갈색과 동일하게 움직이죠. 그럼 이건 굳이 두 개 사면 돈 2배로 묶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과거 같으면 좀 변동이 이런 폭이 좀 있었거든요. 요런 데 좀 차이 나죠. 그래도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이제 차이나 전기차는 딱 올라갔는데 어찌 보면 LIT는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변화가 있는데, 그럼 떨어진 걸 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같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걸 하지 마시고, 이건 글로벌엑스에서 나온 드라이브, 미국에 있는 자율주행 펀드죠. ETF입니다. 자, 보시면 비슷합니다. 이 변경은 비슷한데 덜 올랐어요. 여기서 확실히 상승폭이 작습니다. 그럼 아직 싸단 얘기죠. 싸니까 무조건 올라갑니다.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애플카나 미국에서 경기가 좋아졌을 때 차후에 상승 여력을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올라갔던 애가 떨어지는 거 하고요. 여기 올라갔던 애가 떨어지는 건 확실히 그림이 다를 수 있어요. 다 보면 상장 시기 자체도 2020년 초반이니까, 저라면 지금은 LIT하고 HK를 같이, 차이나 전기차 같이 사라고 말씀 안 드리고 저도 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제가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죠. 절반 정도 정리해서 G2 전기차 매수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드린 S시그널과 자동주문 최대한 활용하시면 유용하고요. 그래서 저도 매도할 때 자동주문 썼습니다. 그 가격대 딱 걸어놨고, 그건 뭐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고,
우리가 잘 아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 있죠. 13년 동안 2700% 수익 냈습니다. 1977년에서 1990년도까지 S&P 500은 260%밖에 안 돼요. 10배 이상 수익이 났죠. 그래서 이 대단한 펀드도 피터 린치가 은퇴하고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돼요.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가입한 고객 중에 50% 이상이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는데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 진짜 자부심과 같은 펀드로 운영했을 건데 저라도 좀 충격 받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수익이 안 나지? 자, 펀드의 수익률은 좋았지만 마젤란 펀드는 액티브 펀드였어요. 패시브가 아니라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을 들어가는, 뭐 최근에 말하면 차이나 전기차도 액티브라고 할 수 있겠고, 아크 이런 것들이 액티브라고 할 수 있죠. 고객은 올랐을 때 가입하더라는 거예요. 비쌀 때 들어오고 내릴 때는 그 좋은 펀드를 비쌀 때 들어와서 쌀 때 나간다는 거지. 해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결국 고객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이게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 그리고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고 고가 매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더라. 이거를 이제 피터 린치가 느낀 거죠. 그리고 나서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포커를 하면서 카드를 보지 않고 하는 것과 같다. 내가 카드 게임 하는데 카드 안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도 장기 투자를 하시지만 무작정 매수로만 접근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차이나 전기차 요 횡보 구간이 올 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과거 이전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전 저점입니다. 여기서 저점 나왔죠? 저점 나왔는데 높이는 비슷해요. 근데 RSI 수치에서 다이버전스가 확실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높아졌죠? 원래는 이렇게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높아졌어요. 여기도 살짝 올라가면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쭉 상승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고점에서도 자, 이 위치가 나왔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돼야죠. 같이 상승하는 지표와 주가와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락. 그럼 결국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최근 저점에서 자, 이전 저점들 보면 자, 여기 이렇게 하락했죠. 그런데 RSI 어떻게 됐나요?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도 높이 갔죠. 그런데 RSI가 올라가고 있어요. 나쁜 신호 아닙니다. 분명히 일봉에서는 상승으로 추세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 이전의 추세선이 여기였었거든요. 이쪽이었는데 뚫었죠. 지난번 반등 때 뚫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14,000원대 딱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13,000원까지만 보시면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매도는 하지 마시고, 혹시 저와 같이 이제 미국도 같이 하겠어 이러면 G2 전기차로 가시는데, 그거 아니면 좀 더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추세선이 지금은 바뀌었어요. 여기가 저 이전 고점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점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딱 연결을 하면 이제 차이나 전기차는 어디를 뚫어야 되냐? 여기를 다시 뚫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일 못 뚫겠죠. 다음 주에 팍팍 못 뚫고 나갑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횡보가 나타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에서도 여기서 3개월 정도 횡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달 정도 1월 하락하고 횡보가 2월, 3월 갔으니까 자, 4월 정도부터 반등을 다시 기대해 보시는 게 차트상으로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이 가격 명확하게 자동 주문 거시던 아니면 요때 매수 하실 때 참고하세요. 그래서 15,100원, 지금은 뭐 이거보다 내려갔으니까요. 자, 14,600원, 14,100원, 13,200원, 12,700원, 11,900원. 요 가격까지, 이 밑에까지는 안 올 확률 높습니다. 그래도 여기를 활용하셔서 추가 매수해 보시고요. 킨덱스 G2 전기차는 말 그대로 한국투자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고, 전기차와 자율주행 공유차를 미국과 중국의 핵심 50개 회사를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니버스 해당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50종목 이상
최대 60 종목까지 선정하는데 제가 볼 때 장점은 이렇다라는 거죠. 미국 또는 중국에 본사를 두고 아래 거래소에서 상장된 종목인 거예요. 자, 뉴욕 거래소, NYSE, 나스닥, 그 다음에 홍콩 거래소, 상해 거래소, 심천 거래소니까 자, 여러 가지 거래소에서 추출을 할 수 있겠죠, 운용사가. 그리고 전기차 제조의 50%, 자율주행의 40%,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비중이 좀 낮아요. 그러니 LIT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괜찮겠죠. 두 개가 이렇게 믹스가 되는 거고, 근데 난 차이나 전기차하고 LIT 많아. 두 개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 어느 쪽 하나를 좀 정리하고 들어오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LIT랑은 얘가 좀 연관관계가 적으니까 차이나 전기차를 일부 정리하고 들어오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차이나 전기차도 분명히 전기차가 언젠가는 날아갈 때가 있으니까 지금 하락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운영하셔서 꼭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